지난해 갑작스러운 뇌경색 발병으로 활동을 중단하셨던 선우용녀 씨인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 보였는데 어쩐 일이냐 깜짝 놀랐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선우용녀 씨가 사실 이제 혼자 계시단 말이에요. 남편이 2014년에 돌아가셨고 아들 따님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건강 프로그램 녹화 중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생님이 애드리브가 많으신데 그날따라 애드리브도 없고 좀 말도 어눌하시더래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MC분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마침 그 패널 중에 의사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녹화 계속하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뇌경색이었는데 뇌경색의 골든타임이 4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다행히 4시간 안에 도착을 해서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회복이 되셨죠. 그 프로를 제가 대신해 갖고 가서 거기 계셨던 분들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 건강 프로에 그 한의사분들이 3명인가 나오고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니까 이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대요. 잠깐만 스톱하고 봅시다 그러고서는 내려가서 선생님 괜찮아요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갑자기 돌아가니까 안 되겠다면서 응급처치를 막 이제 의사들이니까 하면서 119 불러갖고 실려갔다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바로 전에 이순아 씨는 녹한 날 아침에 쓰러져 계셔서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든타임에 선우용녀 언니는 의사들 많은 데서 살아나가지고 너무 다행인 거죠. 네. 저희 아버님도 뇌경색이 오셔서 제가 그 골든타임 때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2주 전쯤에 저도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하면서 선생님을 뵀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휴식 시간에는 선생님이 누워 계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건강 상태가 그래도 조금씩은 아마 확인을 본인이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그래도 강행을 해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병원을 가니까 얘가 이렇게 앉았는데 말도 또 언니 바쁜데 왔어 이러는데 내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참 즐겨요.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그냥 걔네 집 가면 춤춰야 돼요. 우리 음악이 틀어놓으면 둘이 한참 들러가지고 움직이고 노래하고 그래야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이 살던 아이가 저 혈압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전부터 혈압약을 먹었거든요, 한 알씩. 내가 먹으면 그렇게 숭봐요. 언니, 그 독약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독소야, 독소. 저 언니도 그때 너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언니 약 먹지 마. 병원에 가지 마. 병원에 가면 안 돼. 칼 대면 안 돼. 안 돼. 하도 그러니까 저 언니가 아유 그러니 그러고 며칠을 참았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아프니까 안 돼. 병원에 갔더니 그 전에 왜 이제 왔어? 하고 탁 여기 찌들어잖아. 맹장. 터지기 일보 직전에 병원에 간 거죠. 아이고야. 아니, 병원이 걔 진짜 병정. 약을 안 먹어요. 병원 가는 걸 질색을 해요. 모든 걸 자기 힘으로 고쳐라 이거예요. 그러나 걔 앞에서는 혈압약 먹을 때 저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먹었어요. 하도 숨봐가지고. 이제 혈압약 먹어도 뭐라고 안 해요? 지금은 자기가 나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요. 정말 적시에 발견이 된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요. 맞아요. 정말 수술을 해야 될 만한 큰 상황이었는데도 딱 정확하게 가니까 주사 처방으로 다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관리 이런 것 뇌경색 진단 이후에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계시니까 아마 정말 나이 믿기지 않게 앞으로도 활동 왕성하게 할 거라고 보여요. 아니 걔네 집 가면요 기계가 쫙 있어요. 뛰는 기계 또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몸을 흔들는데 날 꼭 거기다 씌워놔요. 따다다다다. 근데 거기 서 있으면 난 서 있기도 그냥 힘이 들어 죽겠는데 나다다다 버려다 진짜 노래를 또 귀가 따갑게 하고요. 즐겁게 사는 게 얘 비결인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정말 그래도 이제는 다행히 건강해지셔서 다시 복귀도 생각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그럼요. 이 복귀를 하시면서는 좀 뭐랄까 이 선택도 달라지실 것 같아요. 완쾌후에 선택하신 작품이 연극입니다. 선녀 씨 이야기라고 주인공을 맡으셨는데요. 어떤 변화냐면요. 그 전까지는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작품에 내가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연극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연극이 체력적인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무대 위에서 항상 라이브고 막이 오르면 끝날 때까지 멈추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완쾌되셨다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박수 칠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가 이상해가 병원에 갔더니 고막이 터졌다나 어쨌다나 네 얼굴 핀거 함께 엄마가 눈물이 그 이상 무슨 일만 있어 내가
옆에 사람까지 이렇게 흥이 날게 할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70대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데뷔 초부터 인기가 엄청나셨다면서요. 서라벌 예대 1학년 시절에 TBC 방송국에서 탤런트를 모집했어요. 근데 아마 경험이 없었던 거죠. 정말 선우영녀 씨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그냥 정말 보기에만 까딱거리다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모가 보통 외모가 아니잖아요. 바로 합격을 했고요. 상공라인이라는 드라마에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완전 신데렐라 길을 딱 걷게 됩니다. 정말 한복을 입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쪽지는 머리 여기가. 아니 어쩌면 그렇게 붙을 자리에 제대로 붙어 있는 얼굴이 용녀예요. 진짜 이뻐요. 예. 용녀 좋아하던 남자가 하나둘이 아니야. 이거 뽑으면 이거 쥐가 나들로 꼽아도 안 돼요. 부잣집 아들, 뭐 재벌집, 뭐 그 지금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미국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혼자 가기 싫으니까 그럼 전원주 씨 하나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때 미국에 가니까 공연하는데 짜니윤이 자기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얘를 보러 왔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없대요. 그 사람이 굉장히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얘를 왔는데 용렬 보는 꽃다발을 주면서 보는 눈이 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남자도 얘를 좋아하는구나 그때 느끼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살을 붙이자면은 이 언니 얘기가 그래. 이제 잔이언이 이제 저기 오는데 먼저 미리 가서 만나고 있었고 조금 뒤에 왔대. 근데 아휴 얘가 올 적에 좀 따닥거리지 않고 그냥 제대로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니나 달라 따닥따닥 언니 왔어 이러고 들어왔대. 아유 저거 좀 그러지 말고 들어왔으면 하고 막 가슴을 조였는데 막 신발도 따닥따닥 하더니 언니 언제 왔어? 이러고 앉았다고. 아니 근데요 다 좋은데 시끄럽기는 해요. 그 이쁜 얼굴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나 몰라요. 얘가 바람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거는 저 내 손에 잡은 이렇게 불렀는데 내 손에 잡은 것이 없어서 귀가 따가워요. 그래도 이뻐요 얘가. 근데 목소리는 좀 이렇게 금속성이 있으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처음 뵀던 모습이 왜 그 조미료 광고 나오셨었잖아요. 그때 모습이 보면서 와 한국에도 저렇게 예쁜 배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게 이 한국 최초의 레이싱걸은 해갖고 나오고 그게 선우영녀 씨다 그러는데 지금도 확인이 됩니다. 자동차 있고 원피스 있고 생끝 웃고 이제 이렇게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사례로 그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게 60년대 중반 일인데 예쁜 여자가 60년대 중반에 창 딱 열고 한번 운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선글라스까지 꼈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났죠. 그 구경하다 사고도 내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보고 싶었을 정도의 미모. 네. 저희는 오지명 선생님이 용녀 이때부터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정도 미모였는지 저희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스터장. 역시 와주셨군요. 오늘 밤은 또 웬일로 붉은 장미를? 겁났어렸잖아요. 주머니 속에 무기가 들어있는. 딱 보기에도 너무 시원시원한 이목구비가 지금 봐도 아름답잖아요. 시대랑은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러게요.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더 매치가 안 되는 게 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막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결혼 생활만큼은 꽃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꽃다운 외모에 숨겨진 굴곡진 결혼사, 순탄치 않았던 시작, 파란만장한 삶의 전조. 스타로 정말 승승장구하던 선우영녀 씨인데 네. 결혼 생활만큼은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러게요. 데뷔 2년 만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작할 때부터 좀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저 꽃 같은 선우용녀 씨를 누가 데려갈까도 궁금했을 텐데 10살 연상의 사업가셨다고 해요. 상대가 얼마나 화제를 모았겠어요. 도대체 누구랑 결혼하느냐. 근데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인데 그 시대였으니까 게다가 상대가 선우용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혼식 취소하고 그리고선 취소 둘러싸고선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신랑이 당일날 안 왔을까? 결국은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마땅히 어떤 해명도 못 내놓고 그냥 사람들 시선 때문에 언니 집에서 숨어 지내셨다고 하니까는 엄청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날 이제 결혼식 날 갔는데요.
결혼식장 앞에다 선우 용녀 결혼 무기한 연기 아이고. 그렇게 써붙였어요. 무기한 연기라고. 그래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무기한으로 연기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고선 전부 다 막 이러고 왔는데 그 길로 남편은 구치소로 간 거예요. 그날 구치소로. 그러니까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 때문에 이제 해필이면 그날 구치소로 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못 쓰셨다고. 구치소 가서 그 빚은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는 그걸 쓰고선 끊어요. 각서 쓰시고. 각서 쓰고. 아무튼 문제가 그때부터. 용녀 그때부터 정말 그 문제 해결하려고 변호사는 다 만나고 별짓 다 오고 그 빚이라는 게 말도 못했어요. 용녀 수입이 어느 사업가 수입보다 많았어요. 돈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이 남자 문제 때문에 남자의 그 빚을 갚느라고 얘가 고생한 걸 말도 못하고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얘가 미국 공연을 갔는데도 영국 볼 생각은 안 하고 다 조사를 다니더라고. 한인 거기 말에 모를까. 그래서 이 남자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속상한 건 말도 못해요. 일생에 단 한 번인 결혼식 날인데 진짜 무기한 연기. 그 신랑이 안 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하죠. 저는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 우리 와이프가 결혼식장에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전날 데리고 잤거든요. 같이 자고 다음날 식장을 같이 갔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또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이 결혼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거나 기대들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 안 오는 건 정말 난 결혼식장에 싸움이 벌어져서 파토난 결혼식 가봤는데 장에서요? 예, 주례가 주례사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저 신부 측 삼촌들이 주례를 향해서 돌진해서 다 때려 부셔갖고 결혼식이 그냥 깨져버렸어. 어머 자기네가 뭔데? 그래서 결혼식 끝난 적 있어. 그래서 식 없이 그냥 신랑 전부 살았어. 그냥.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연극계 후배인데요. 저희 아들 결혼식인데 목사님이 주례를 오셨는데 너무 길어요. 우리도 길다 생각은 했는데 신랑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갑자기 섰다 그만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장이 아주 아수랑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예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냥 아수라장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아예 안 왔다. 그건 정말 너무 우리 말로 멘붕이었을 것 생각만 해도 너무 같은데.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빚을 떠안고 결혼을 강행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 일이 터지기 전에도 이 선우용녀 씨 집에서 반대를 했었대요. 왜냐면 나이가 일단 10살 차잖아요. 게다가 8남매 맏아들인데 시집을 가면 이 시누이 시동생들을 함께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일단 남자분께서 선우용녀 씨의 마음을 잡은 거는 이 흔하지 않게 자가용인데 거기에 전화기가 달린 자가용. 그걸로 아침 저녁 카폰이 달린 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시킨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또 이게 지극정성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할 당시에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너무 반대를 하니까 남자분이 선우용녀 씨를 거의 납치하다가 데려다가 한 달을 집에를 안 보냈대요. 당연히 첫째가 생겼습니다. 이건 그냥 납치 아니에요? 네, 납치 같은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또 미치게 이 남자가 좋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 얘는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도 못하겠어요. 죽어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막 호텔에다 감금을 해놓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용녀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날 좋아하는 남자를 내가 어떻게 싫어해? 좋아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러면서 울어요. 감동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 남편은. 그 상황에 빚까지 안고 결혼했던 건 아마 가장 시대적인 배경이 크지 않았을까. 시대적인. 그리고 또 누굽니까? 선우용녀 씨가 정말 누구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인기 연예인이니까 더더욱 그죠? 용납하기가 좀 힘들었을 테고 아이를 가졌다는 거. 요즘에야 뭐 우스갯말로 아이가 뭐 혼수감이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혼전에 뭐 관계를 가지거나 아이를 가졌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아마 선우용녀 씨가 또 안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바보가 이제
애를 가졌어요. 가졌으니까 친정에서 떼어버려라. 떼어버리고 가자 그러면 지가 자기만 묻어둬야 되는데 남편한테 가서 또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 우리 친정에서 애들 떼어버리고 그냥 그만두래 이랬어요. 이 바보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친정엄마한테 항의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데 누가 반대하냐고. 그래서 지가 이제 좋으니까 지가 그 정말 가시밭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겠죠. 그 빚을 갚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속이 터졌는데요. 네. 이미- 어떻게 되길래 속이 터질 정도인지. 이미 50년 전에 갚을 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2천만 원이면요. 집을 수백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빚을 안고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근데 작품을 자연스럽게 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시에 13작품을 했어요. 이건 초능력이에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 13작품을 세 했고 작품은 어떻게 했을까? 예, 근데 정말 더 화가 났던 거는 이제 선우용렬 씨가 출산 후에 바로 복귀를 했는데요. 그게 3일밖에 못 쉬셨던 거예요. 출산 3일이요? 예, 근데 그 3일 후에 복귀 첫 촬영장이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하는 장면이었어요. 아이고야. 예, 근데 이거는 요즘에 만약 연예인들이 3주 쉬었다 복귀해도 엄청나다고 지금 막 기사가 한 달 쉬다 나거든요. 복귀했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3일 만에 바닷물에 딱 뛰어드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일단 이지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3일 됐을 때는 방송을 하면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하셨지? 진짜 퉁 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럴 때 빚이 많으면 채권자들이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정말 촬영장, 집, 할 것 없이 정말 계속 찾아오셨대요. 근데 정말 이분은 긍정 마인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와중에도 방송국에 오면은 택시 타고 와요. 언니 차는 어떻게 하고 택시 타고 왔어? 신랑한테 좀 태워다 달리자. 우리 애 아빠 오늘 골프 치러 가서 차 주고 나는 택시 타고 가. 이따가 좀 태워줄래? 뭐 이런 식이니까. 계획을 안 하셨고. 그러니까 웃긴 게 선영렬 씨가 결혼한 다음에 훨씬 더 배역을 많이 원하고 일을 했거든요. 주위에서는 야, 결혼하시니 정말 연기 열정에 불탄다고 막 칭송에 맞지 않았대. 그런 얘기를 들으는 그 말할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빚 때문에 이런다고. 두고두고 뇌리에 남은 얘기가 있어요. 직접 본인에게 들은 얘기예요. 나는 작품이란 걸 평소에 한 번도 못 해봤다. 일만 했어, 일만. 그 작품이란 걸 해보고 싶대. 그 구분을 알겠죠. 네. 똑같은 드라마에 출연을 하지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일을 해야만 됐다 하는 그 표현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데 이걸 좀 시댁에서 알아주면 고맙기라도 할 텐데 시어머니께서 아유 넌 예쁘게 하고 나갔다가 예쁘게 하고 들어오는구나 이러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몸고생도 있지만 마음이 또 막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한테 보여줄 건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이 6살 난 이 첫째 딸을 데리고 촬영장에 간 거예요. 갔더니 엄마가 보니까 정말 보리밥에 김치 하나 넣고 밥 먹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이제 연기하는 걸 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선우용렬 선생님이 이제 연기를 하고 들어가면 이 연재 씨가 할머니 앞에서 엄마는 자야 돼. 얼른 쉬어야 돼. 얼른 누워야 돼. 딸이 챙기는 네, 그렇게 엄청 했었던 챙겼어요. 거예요. 그 딸이. 워낙에 엄마를 챙기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된 거예요.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냥 엄마는 맨날 일하러 나오지.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을 챙기는데 하루는 어머니 마호병에다 커피를 좀 싸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큰 딸이. 딸이. 그래서 뭐 그래 알았어.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타줬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 우리 동생이요 1학년 몇 반에 들어온 누군데요. 우리 동생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갖다가 대접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대신 해야 할 일을 그 어린 누나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1학년도 새로 들어왔다고. 대단하기도 한데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묵묵히 견디셨을지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못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엄마 저 여자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또 이제 선배면 선배한테 가고 어저께 부부싸움 한 얘기를 이렇게 여차여차 이렇게 했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사니? 그러려면 너 모든 거 팽개치고 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고 이제 충고를 해주잖아요. 그럼 연지 아빠 누가 그러는데 다 이혼하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배한테 또 남편이가 당신 말이야. 우리 마누라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따지는 거.
그러니까 둘이 또 이렇게 되고. 야,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저 언니가 어쩜 저렇게 저러고 아빠 그러고 참고 살았는지 정말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참고 산 게 아니라 그럼. 참고 산 거 같지 않은데요, 보니까. 아니 그 집에다 이제 네. 전화를 걸으면 이제 남편이 받을 때가 있어서 이제 내가 아이 저 연재 오빠 용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보시오 용료가 뭡니까 용료가 어디서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불러 색실 하루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 부르다가 저 혼난 적도 많아요. 아니 그렇게 절친한 사이인데도 이름도 못 부르게 하는 못 거예요? 부르게 해요. 그런데 배우로서 여성으로서 선우용녀 씨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선우용녀 씨가 남편에게 하면서 살아온 생애를 칭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사실로 보는 거지. 뭐 오늘날 닮아야 될 귀감으로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니야,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병주 씨는 만약에 따님이 제 딸이요? 예 선우용녀 씨처럼 살게 된다면 어떡할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만으로 화를 내시잖아요. 표정이 지금. 주먹 쥐는 거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 소위 말하는 아침 드라마로 만들어도 욕 먹어요. 그럴 수 이거는 있죠. 시청자들한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근데 전 내 딸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 이거는 뭐 용납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상상도 하기 힘들죠, 이거.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인고의 아내 선우용녀 씨 그럼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꽃다운 외모에 숨겨진 굴곡진 결혼사 고난의 이막 녹록치 않았던 미국 생활 결혼 후 10여 년 만에 마침내 모두 빚을 갚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 선우용녀 씨한테 남편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그 이제 나중에 가수했었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한의사 하고 있는 그 연재 씨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친구들은 엄마가 학교 끝날 때 데리러도 오고 비 오면 우산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물어보더래요. 엄마, 왜 다른 엄마들은 집에 있어? 이 얘기 딱 듣는데 내가 빚 갚겠다고 돈 버느라고 너무 아이들을 신경을 못 썼구나 싶으니까 이제 딸아들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갔고 근데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가서 인형 봉제 사업도 하고 식당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요 식당 할 때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일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식당 할 때 제가 LA에서 식당 할 적에 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언니가 뭐 식당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주고 좀 안 먹은 거 이렇게 남기고 이러는 거 남은 음식들? 남는 음식들을 엄청나게 아까우니까 다 먹었나 봐. 살이 한 토시토시 쪄가지고서 나는 얘 남은 음식들 먹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쪘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출부를 내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그쵸, 정도로 굉장히 공공했고요. 근데 여기서 뭘 하겠어요. 연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미용 기술을 배워서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다라고 또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또 소소한 행복도 있었대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너무 작품을 많이 해서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좀 돈이 없고 힘들었지만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매일매일 엄마가 아이들을 챙겨주는 데서 또 기쁨을 느낀 거죠. 또 여기에서 또 좌절하지 않고 정말 신나게 육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냥 외모만 보면은 워낙 고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밝으시고 고생하는 적이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그때 미국에서 사업을 실패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바로 오신 건가요? 네, 6년 동안 미국 치료했는데 한 번도 방문 안 했어요. 예. 6년 동안? 6년 내내 미국에만 있었는데 결국은 잘 안 된 거죠. 그러다가 드라마 역사는 흐른다 캐스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좀 내용을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기준으로 이게 캐스팅이 돼 있더라. 1순위고.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해보니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뭐 식당업이니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역시 아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연기 결심을 굳히고 아이들은 그냥 미국 생활 하도록 놔두고 부부만 귀국을 한 상태예요. 미국에서 그야말로 돌아올 때는 빈 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작품을 나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도 거의 빈 털터리를 간 것 같은데 더 빈 털터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 저 역할 막 하고 싶어서 막 KBS 것도 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는 거마다 다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그 순풍산부인과를 딱 했는데 거기서 그냥 대박이 나갖고 뭐 CF 찍고 뭐하고 출발! 어때?
그럴 적에 내가 알기로는 그 박미선이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박미선이가 좀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셋값도 없으면 박미선이가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갖고 그걸 기반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박미선이하고 지금도 그래서 뭐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힘든 시절을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로 극복을 하셨다.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면 너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선우 용녀 씨 결혼 생활의 마지막 키워드 확인합니다. 꽃다운 외모에 숨겨진 굴곡진 결혼사,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애절한 망부고. 빚 갚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 한숨도 많이 나고 굉장히 원망도 하게 될 거고. 근데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일단 연예 활동할 때 모든 작품 선택에 있어서는 남편과 상의 후의 결정. 뭐 남편이 봐서 키스신 안 돼. 네, 뭐 이런 일종의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활동을 하시니까는 음식이 조금 맛이 부족해서 이건 좀 맛이 없다 하면은 왜 타박하냐가 아니라 내일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대하셨다고 하고요. 일단 벌어오는 돈은 남편 기죽을까 봐 다 주셨대요. 그리고 본인은 용돈을 타서 쓰시고, 그리고 남편이 잘 나가던 시절부터 갖고 있던 취미가 이제 골프인데 그거만큼은 남편이 계속 치게 뭐라 하지 않고, 그리고 갈 때마다 또 그렇게 프로 선수들을 대동을 하셨대요. 하나라도 코치 받으려고 하겠죠. 그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선우용녀 씨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 골프 칠 때마다 공부하면서 아, 돈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정말 긍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남편 기죽이지 않으려고 잔소리 한 번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아, 진짜 어디 선우용녀 씨 같은 분 없나 싶네요, 진짜. 용녀의 그 내조는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기죽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걔 이제 뭐 둘이 이제 뭐 옷사람 많이 가면요, 자기 옷부터 안 봐요. 남편 옷부터 다 봐요. 걔네 집 가면요, 얘는 조금 있고요, 남편 옷은 여기서 이만큼까지 있어요. 정말 신랑 올 때 최선을 다하고 전 팬티까지 외제를 입혔어요. 자가용도 자기는 아무것도 해도 외제차, 헬스클럽에 나가도 호텔, 아무튼 인류 생활을 남자를 다 시키고, 얘가 꼭 밥은 자기가 해요. 근데 반찬도 그렇게 잘하는데 잘해. 신랑 입에만 다 먼저 넣어줘요. 다 넣어줘요. 근데 우리 동료들이 사실 여자들이 너무 세니까 남편들이 다 기가 죽어서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이 다 용돈을 주니까 이제 우리 모이면은 야, 넌 왼수 바가지 얼마 줬냐? 얼마 주고 나왔냐? 아유, 왼수 바가지, 아유, 왼수 바가지. 전부 돈 좋은 거 가지고 내기했는데 용녀는 거기서 언니 나오는데 돈이 또 떨어졌나 봐. 그래갖고 막 웃으면서 귀여워 죽겠대. 그래서 야, 넌 그 돈 주면서 그게 그렇게 이쁘냐? 난 꼴보기 싫어 죽겠던데. 그랬더니 언니 줄 때가 좋은 거야. 언니 내가 벌어서 줄 때 얼마나 즐거워. 자선 사업이 딴 게 아니야. 내가 베푸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그냥 부를 때도 아빠, 연지 아빠. 아유, 그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안 되지. 꼭 이렇게 여보 당신다니까 누가 아빠. 꼭 이렇게 아빠 부르대. 그러니까 애교가 엄청난 거야. 부부하고 가족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많은 가정을 보시는데 그 스펙트럼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이쪽 끝에 있는 분인 거죠. 이렇게 퍼주고도 우리 남편은 받을 복이 있고, 나는 그런 남편 복 때문에 줄 복이 있고, 남편 복 때문에 난 잘 산다고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는 말로는 그죠? 참으로 설명하기 힘든데.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대부분 젊은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만 떠올리지만 사랑의 속성 중에는 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희생. 성직자들이 하는 그런 헌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헌신의 전형적인 모델이 아닌가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젊은 여자분들 화나는 표정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쯤 되면 선우용녀 씨는 그 전 세계 5대 성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군께서 나라를 구했다 전생에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몇 해 전에 그 부군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혈압에다 당뇨 합병증을 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거의 연로한 상태에서 희망이 없다시피 한데 5년 정도 투병을 하는데 이게 뭐 다 해야 되는 거 대소변 받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양원 고민을 했는데 이 집안은 그 저 유전인가 봐요. 이번에 아들 내외가 나서서 펄펄 뛰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냈냐고. 그 아들 내외가 와서 또 정말로 극진히 다 했답니다. 그 간호를. 근데 간호를 한 일주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5년이에요. 5년 세월. 아유 그 며느리도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거죠. 저는 이제 남편이 우울증이 왔나 봐요. 이제 그 혼자 우는
자세가 돼갖고 가면은 앉아서 혼자 남자가 울어요. 그냥 용녀는 그것도 재밌나 봐요. 왜? 웃어보지. 왜 울어? 손수건 줄까? 울지 마. 당신은 소리 지를 때가 멋있었어. 울지 마. 그리고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 얘가 지금 제일 그 속상해하는 게 남편 요양원에 보낸 거예요. 아 마지막에 보내셨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보냈다 너무 왔어요. 얘가 바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잠깐 요양원에 보냈어요. 지금도 그 얘기만 가슴을 치면서 얘가 울어요. 그게 평생의 한이 된 게 요양원에 보낸 거다. 전원주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아 효도다, 효자다, 참 대단한 아내라고 우리가 칭송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죠? 그 끝까지 치매에 걸리신 뭐 예를 들면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는 부모님을 집에서 온전히 모신다는 것은 가족 관계가 다 엉망이 됩니다. 예, 오히려 쏟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어떤 의미로 보면 요양시설에 모시고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을 가족이 함께 나눠야지 효도라는 이름만으로 짐을 떠넘기에는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 용녀가 너무 열심히 살고 정말 자기는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가나 봐요.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이제 그 앞만 보고 살았네 그런 주제가 노래가 있어요. 그거 하더니 앉아서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언니 난 진짜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 오니까 그게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든다고 요즘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는데 그 나훈아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영영을 남상일 가수랑 불렀는데 왜 영영이었을까 그걸 설명을 하는데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노래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이런 말은 잘 못했는데 그 말 대신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리움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는데 참 짠하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남편이 작년에 가셨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좋더라고. 아, 남편 이렇게 떠나 보내고 본인도 뇌경색이라는 큰일을 겪으면서 참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얘가 이제 그 한번 쓰러지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네. 요즘은 외로워 죽겠나 봐요. 혼자 있으니까 애들도 둘 다 미국에 있고 그냥 가면은 손자들 그것만 반납 보여주고 사진만 보여주고 노래하고 까꿍까꿍하면. 이러는데 요즘 와가지고 이제 혼자가 죽겠는지 심심하면 언니 빨리 이사 와 우리 동네로. 우리 동네가 부자 동네고 우리 동네가 재수 좋은 동네야. 언니네 동네 산속이라고 답답한 동네야. 난 산속이 좋아서 산으로 갔는데 언니 거기 살면 거기는 안 돼. 연예인은 안 되는 동네야. 한 번은 부동산을 데려가서 언니네 좀 이거 팔아주시고요. 이천동에 하나 좀 30몇 평짜리 하나 주시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 아직 안 갈 거야. 여기 정리할 거 다 버리고 해. 언니 버리고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놀아. 이거 좋지 릴리리야 이러고 놀아 이래. 요즘은 이제 자기가 굉장히 위로운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사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난 아직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부동산을 들이대 갖고 난리예요 지금. 대단하시네. 아무튼 뭐 이제 건강 회복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네.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